안녕하세요. 베네딕트입니다. 약 2주 전부터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1만여 명의 북한군을 파병한다는 소식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떠들썩했죠. 앞으로 수십만의 북한군을 추가 파병할지도 모른다고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훈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주요 언론들이 이 사건을 확인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현재 인기 상승 일로에 있는 한국 무기 체계를 대거 제공하겠다고 천명했고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사건의 지정학적 의미를, 그 큰 그림을 짚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 북한 관련한 세부적인 이슈들은 국방TV, 평양24시 등 유튜브에서 계속 보고 계셨죠. 적어도 이런 몇몇 채널들은 상당한 정보력을 가지고 보도하는 듯합니다. 그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북한군의 전투력이 거의 전무하다, 장갑 지원 등 없이 총알바지로 밀려나가 전멸하다시피 할 것이다, 북한군의 탈영이 줄을 잇고 있다, 러시아군이 북한 병사들을 개취급하고 탈영을 막기 위하여 북한군에게 식량 배급을 하루 단위로 주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받은 2,000불 정도의 모두는 김정은에게로 상납해야 하고,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일단 파병된 후에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나마 외국을 보고 들어와서 북한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북한 당국은 쉬쉬하고 있지만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국민을 쫄쫄 굶어 죽이더니 이제는 김정은 일가가 정권을 유지해야 지네들 잘 먹고 잘 살려고 불쌍한 어린 군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군인들 간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김정은이 너희들은 나 김정은과 당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라는 덕담을 내려보냈고, 이것이 북한군과 인민들을 끝도 모르는 분노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다. 지금 북한의 젊은 세대는 30-40년 전에 그것이 아니다. 이러므로써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다. 김정은이 실권을 잃고 있다는 사인이 이미 곳곳에서 파악되고 있다. 등등이 그간 주장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국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지정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우리 나름의 분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그 신뢰도와 분석의 수준을 인정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오늘은 영국의 타임스 라디오에 출연한 저명한 언론인 다이앤 프란시스, 미국의 레어 애드미럴 해군 소장 마크 몬트고머리, 인사이드 러시아의 콘스탄틴 사모일로프, 레이스 리얼 토크 등의 분석들을 종합해 보십시다. 다이앤 프란시스는 북한군 파병이 푸틴이 내린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에 경기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점은 콘스탄틴 사모일로프가 확인해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가 펼칠 수 있는 전략은 세계 곳곳,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스라엘 대 이란, 그리고 파탄 국가 일로를 달리고 있는 베네수엘라 등지에 케오스, 혼돈을 유발하고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반감을 가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전과 같이 슈퍼파워의 수장 입지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소위 악의 축, 러시아, 차이나, 이란, 노스코리아는 물론이고 그 외 많은 개발도상국들이죠. 미국, 나토, 일본, 한국 등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하나의 대안으로서입니다. 반면 정작 러시아 사람인 콘스탄틴 사모일로프는 눈물을 머금으며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처지가 이것 이상으로 바닥일 수는 없다면서요. 즉 정말로 북한에게 손을 벌릴 만큼 푸틴이 따급하다는 것을 주류 언론은 쉽사리 인용할 수 없는 러시아 내부 정보 자료들을 통해 해설합니다. 그 와중에 지난주 뉴욕타임즈는 러시아 국내에 치안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보도합니다. 감옥에 있던 수감자들이 전쟁에 나가기를 자원하면 죄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니 그들이 살아남던 부상당하고 사회로 복귀하던 그럴 수밖에요. 그리고 콘스탄틴 사모일로프는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브릭스 미팅,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연합이죠. 그 외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같은 개발도상국들도 참여시켜주고요. 그 미팅에서 시진핑이 러우 전쟁에 북한군 참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북아를 통째로 혼돈과 위험에 몰아넣는 행위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단언할 수 없으나 어딘가 시진핑이 시켜서 한 짓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 경제적 이유로
독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는 시진핑으로서는 북한군 참전이 나토 EU 국가들의 지상군 참전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반길리 만무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지난 6월 김정은에게 슬쩍 다가가서 친한 척하더니 북러 간의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는데 거기에 유사시 군사적인 수단을 포함한 지체 없는 협조 조항이 들어갔죠. 1961년에 상호 방해 조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북한과 김씨 일가를 극도로 혐오하면서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주면서 북한을 대한민국과 미국 앞에 버퍼 존, 완충지대로 유지하려 했던 중국으로서는 꼴도 보기 싫지만 쓸모있던 걸프렌드를 뺏긴 꼴이 된 모양새입니다. 사실 시진핑과 김정은이 서로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김정은은 중국은 절대로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했고 그 말을 시진핑이 못 들었을 리 없고 시진핑은 하다못해 지난번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이 서 있던 자리에 그 발자국을 시멘트로 보존해 놨었는데 그것도 메어버린 것이 확인됐고요. 더구나 중국을 상대로 결성된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연합이 사실상의 군사연합이며 중국의 군사력을 압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시진핑에게는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월이 쿼드, 나토 등을 자극하여 더 궁지에 몰리고 특히 서방의 언론을 반중으로 몰고 감으로써 이미 자국민에게 천명을 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도를 해야만 하는 군사적 대만 통일 계획에 먹물이 확 뿌려진 셈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 북한군 러우 전쟁 참전이 정말로 시진핑의 뜻을 거스르고 한 짓이라면 러중 관계는 극도로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지정학자들은 중국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만주 동쪽 지역, 소위 외만주, 아우터 만추리아를 19세기 중반 러시아에게 빼앗긴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자기 영토로 생각한다는 거죠. 1969년에는 우수리 강을 사이에 두고 전투도 벌어졌고요. 러우 전쟁 북한군 파병은 이 중국의 숙명적 이 야망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지정학자들은 우려합니다. 물론 지금 중국이 이미 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입술을 깨물며 일단 참고 지나가야 할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자국 경제가 끝이 안 보이는 수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는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외만주 영토 분쟁이 일본이 잠시 장악했었던 사칼린 섬과 일본이 아직도 일부 영유권을 주장하는 큐릴 제도를 포함할 수 있다 합니다. 앞으로 이 이슈가 어디까지 번지는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자, 그럼 북한군 러우 전쟁 참전으로 돌아와서 컨스탄틴 사마일로프는 솔직히 그러네요. 전방에 있는 러시아군 지휘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루에 1000명 이상 사상자를 내며 이건 미국, 나토 등이 인정하는 숫자라고들 합니다. 탱크도 대부분 파괴되고 공군은 서방이 제공한 엔타이에어 미사일 때문에 아무데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우랄 산맥 동쪽 소위 사이베리아 쪽의 비슬라브계 소수민족 청년들을 주로 총알바지로 내몰아 2차 세계대전식 인해전술을 펼쳐왔는데 어디서 쫄쫄 굶는 애들 같은 말도 안 통하고 경멸해오던 북한군을 배정받았다? 그것도 최전방에 전투 경력은 전무하고 그나마 러시아 군인들도 제대로 먹이고 입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시구나 인해전술 총알바지로 내몰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크 몬트고메리 제독은 북한군 1만 명은 사실상 이 전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루 평균 1300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러시아 군을 볼 때 겨우 9일을 버틸 수 있는 병력이다. 그러나 앞으로 수십만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받고 장비를 제공받은 북한군이 지속되어 참전한다면 그것이 문제다. 그럴 경우 지정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러시아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축, Axis of Evil, 국가들 즉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상대로 전쟁하는 것이 되고 나토가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제공한 포탄 300만 발여 서방이 지난 21년 동안 생산한 분량이다. 아무리 북한 포탄이 형편없다 해도 포탄은 포탄이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예
북한군 참전이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죠. 물론 그래야 나토를 끌어들일 수 있을 테니까는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러시아가 북한이 참전해주는 대가로 고도의 미사일 그리고 핵 테크놀로지와 장비를 제공할 것인가 이겠지요. 어떤 지정학자들은 푸틴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까지 북한에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북한을 데리고 중국을 제치고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푸틴이 그럴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려 할 것이고 미국으로서도 그것을 맞이 못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우리도 조금 더 계산을 해보십시다. 북한이 1만여 명이 아니라 수십만을 로우 전장터로 보내는데 수십만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미 러시아의 사망자가 그냥 사상자 말고요. 50만을 넘었다고 주류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백만 수천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한다 치면 북한 자신은 어떻게 되는데요? 김정은이 북한 인민의 노여움을 사는 것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북한이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무너지는 꼴이 되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한국과 한국 주둔 미군을 위협해서 묶어두라고 그동안 봐줬는데 이렇게 되면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때 한국 주둔 미군이 대거 대만 전쟁에 투입될 여지를 더 넓혀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시진핑에게는 짜증나는 일이겠죠. 아마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에 무너지다 못해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경제나 무기 생산 능력을 볼 때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국과 상대가 되질 않으니 수십만을 러우 전장으로 보내 죽게 되더라도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핵 그리고 미사일 기술 및 장비를 제공받을 경우 가성비 충만한 장사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런 와중에 레이즈 리얼 토크라고 중국 학자가 운영하는 채널에서는 중국발 정보를 인용하면서 이미 수개월 전 시진핑이 뇌혈로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소프트 쿠데타, 은밀한 쿠데타가 일어난 것 같았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다는 주장을 조심스레 합니다. 뇌혈 당시 그는 Central Military Commission 중앙군사위원회 수장 장 유시아 떨어 자진 사퇴하라고 말다툼하던 중이었었는데 그가 쓰러지자 장 유시아는 하늘이 내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사실상 정권을 장악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미sil 정치의 나라이다 보니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마도 러시아와 베트남이 나머지 세상이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하다고요. 지난 주말 모스크바 브릭스 미팅 때 푸틴이 시진핑에게 최고 국민 대우를 안 했지요. 그리고 며칠 전 장 유시아가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그가 도리어 최고 국민 대우를 받았는데 시진핑이 실권을 잃은 것이 아니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 유시아의 방문 내내 시진핑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중국 내에서도 시진핑 thought, 시진핑 사상, 옛날의 마오 사상처럼요. 프로파간다가 자취를 감추었고 경제도 장 유시아의 동지 리창 수상이 전담하고 있다네요. 그렇다면 왜 시진핑이 아직도 당주석으로서 브릭스 미팅에도 나타나고 하는 것일까요? 장 유시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진핑이 지난 10년 나라를 몰락시켜 놨는데 지금 자기가 덜커덕 앞에 나서면 역사적 국가 몰락의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되잖아요. 우리네 할머니들께서 얄밉게 말씀하시던 표현이 있어요. 좀 속된 말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남이 싸는 똥에 주저앉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 시진핑을 상징적 국가주석으로 더 놔둬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중국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시진핑과 김정은의 정권들이 건재하다는 가정하에 지정학적 계산을 지속해 나가야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